백승재 기자의 뉴스 Y.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을 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군의 그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는 소식 뉴스로 다들 접하셨는데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제재 방침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칠라 분리주의 공화국에 대한 독립을 일방적으로 승인하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죠.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독립 승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돈바스 분쟁 해결을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전격적을 벌이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면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단 우선 걱정이 되는 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교민, 우리 교민을 보호하는 건데 교민을 어떻게 데려오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교민은 공관원을 제외하고 63명인데요.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접경 지역에 임시사무소 2곳을 설치해서 국민의 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육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국경 통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인데요. 네. 아직은 우크라이나에 교민이 남아있는 만큼 대사관의 철수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대응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정부는 현지 상황에 촉각을 세우며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자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수출이나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의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서 산업부는 1차관과 2차관이 각각 지난달부터 산업자원안보 TF와 에너지 자원수급 관리 TF를 열어서 대응 방안 등을 수립해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 0.1% 수준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에너지의 경우 이미 장기 수급 계약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 놓은 만큼 단기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책회의를 열어서 혹시 모를 상황 전개에 대비해 왔다면서 전쟁이 나도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 변화 등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이 에너지 가격의 추가 상승이 또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국내에도 이제 영향을 좀 더 미치지 않을까요?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결국 국내 기업의 수익 감소는 물론 물가 상승도 자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그러겠죠.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수출 통제나 금융제재에 돌입하게 되면요. 국내 경제까지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진출한 기업의 경영 상황도 악화되고 공급망 교란 등도 우려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산업부는 일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사전 준비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전문화된 대응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13개사입니다. 현재 모든 주재원이 철수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120개 기업은 모두 조업과 영업활동 차질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각각 2,300여 개, 5,400여 개사로 파악됐습니다. 자, 에너지도 에너지고 또 금융시장 있잖아요. 예, 네네. 금융시장도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금융시장 쪽도? 예, 아무래도 미칠 것으로 보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24시간,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어제 금융위 간부들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서 언급하면서 증시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들어서 증시 변동성이 다소 축소되는 등 지금까지는 큰 충격으로 파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긴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아유, 참 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죠. 다 모든 나라들이. 네, 전쟁 미치면 아무래도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뭐 경제도 경제지만은 좀 이제 좀 평화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아, 참.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